자, 변화.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특히 패러다임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법제라는 게 사실은 이제는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가 되더라. 결국은 사회복지의 어떤 변화라는 부분에서 법의 영역도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법을 만든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사회 이슈가 되고 문제가 상당히 불거졌을 때 법을 빨리 체계화하면서 가게 되죠. 물론 이제 기본적인 법들은 우리 역사, 사람이 존재하는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법들은 만들어져 왔지만 복지와 관련된 이슈는 불과 이제 사실은 몇백 년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이는 자체가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들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후반부로 이렇게 쭉 법제를 배우면서 막 열심히 법이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이 추구하는 방향도 살펴보고 또 각 개별 부분도 열심히 봐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법들을 어떻게 또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겠느냐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필수 과목으로서 법제라는 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결국은 사회복지라는 복지국가에 있어서는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의미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보는 걸로 필수로 정해진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이런 법, 이 패러다임의 변화, 그러니까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급격하게 인구 구조가 바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인구 구조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고령층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젊은 또는 영유아, 그러니까 젊은 세대보다도 더 젊은 어린 영유아 세대는 더 줄어들고 그걸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출산하느냐를 보는 거죠.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제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다루고자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런 법을 만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어떤 인구 구조 자체가 완전히 급격하게 그리고 상당히 그러면서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형태의 패러다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이 준비들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겠고, 자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그리고 핵가족이라는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더 심하게 핵가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3세대가 걸쳐서 하는 이런 경우는 드물다시피 하는 경우이고 대부분 부모 자녀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핵가족화를 볼 수 있고 핵가족화라는 부분이 과거에는 그래도 여러 세대가 걸쳐서 살고 있고 많은 친족들이 모여 살다 보면 우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케어의 문제, 보육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법의 테두리까지 준비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새로운 사회 문제 그리고 이런 사회복지적인 어떤 욕구,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말 생계곤란, 정말 극빈층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별적인 어떤 복지 부분이 아무래도 였다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이런 케어라든지 보육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런 전락, 빈곤층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조치, 결국은 그게 법으로 제도화가 되고 그런 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복지라는 전문직이 지금보다는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러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라든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이러한 법의 입법이 현재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심도 있게 수행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의 어떤 사회복지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급여의 종류라든지 급여의 수준이라든지 적용 대상이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더라. 그래서 이러한 확대하는 부분이 추세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의 개정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